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다림의 1%. 기다림의 1%의 주인공은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다림의 1%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고 비트코인이 아직도 비싼지 아니면 아직도 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일단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한번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5위평선을 지금 이탈한 상태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해주겠다. 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5,000달러. 우리가 이제 엄청난 지지대죠. 지지 구간 25K, 25.2K 라인이 생명선이다. 그리고 25,200달러가 깨질 때는 조금 강한 패닉셀을 도모할 수 있다. 그때 솔직히 호가창 보면서 되게 빠르게 사야 되거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리 매수를 원화로 여러분들 25K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원화로 뭐 24K든 23K든 원화로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밑꼬리를 달고 쭉 당겨서 다시 올려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25,200달러가 깨진다는 거는 동반으로 패닉을 해서 개미들도 막 던지는 수가 있어. 이때 알트코인은 진짜 많이 내려갈 경우가 생기고 그걸 다시 재차 말아 올리는 또 캔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음봉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4시간 차트로 보면 지금 하락이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렴 형태에서 여기를 이탈해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에 또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맞고 떨어졌을 때는 한 번 더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 추세를 맞을 때는요, 못 뚫으면 한 번 더 깊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강력한 추세선이 여기 이제 하락 추세선 이런 게 있죠. 여기를 또 돌파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저는 오늘 어제 뭐 CPI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가라는 거는 확실하게 막 미친 듯이 꺾이지는 않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장은 조금 환호를 하죠. 뭐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했으니까 오랜만에 나스닥이 좀 환호를 했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퍼드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퍼드의 이유를 찾지 않거든요. 그냥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차트상 떨어질 때도 됐고 비트코인이 현재 많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 상승에 대한 조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놈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그냥 조종으로 느꼈고 또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그냥 단순 조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했지? 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현재 뭐 27K 라인, 거기가 밑으로 좀 빠지면 좋은 매수의 구간이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의 구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나와버렸죠. 어떻게 보면 69,000불 원화 8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반의 반토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의 반토막이 난 비트코인 지금 여전히 비싼가 아니면 싼 것일까?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상승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첫 번째 올라오는 상승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즉 저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게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그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는 동안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하락이 막바지로 치 닫을 때 더욱더 심리적으로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 절정에 올라옵니다. 즉
FTX 발로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게 15,000달러까지 밀었었죠, 여기가. 그러면 보통 밀면 한 번 더 재차 저점을 깨는 형태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죠. 10,000달러까지도. 근데 이게 그냥 가버리니까 못 사는 거고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은 그냥 되돌림 반등으로만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황도.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일단은 올랐잖아요. 하락을 하고 일단은 2배 올랐잖아요. 100%. 그럼 이 올라온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냥. 상승하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70% 이상 하락을 했고 2배가 반등이 나왔어요. 많은 하락이 나왔으니까 많은 상승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상승은 솔직히 개미가 알 수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래도 좀 시장 참여하면서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20K 때나 25,000불을 뚫을 때나 뭐 2만 달러 초반에서는 이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금 시장 참여자 분들이 이제 경력자 분들은. 그죠? 그래도 잘 사신 거예요. 그 가격대에는. 예, 잘 잡은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 3만 불입니다. 그러면 3만 불 갔다가 이제 27,000달러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락이. 그러면은 3만 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 가격과 이 저점의 중심값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는 아직도 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중심값도 안 온 비트코인은 현재도 아직도 싸고 비트코인이 아직 회복을 많이 못 해준 상태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싼 구간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큰 차트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1시간 차트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오랜 시간, 약 5개월, 약 4개월간의 랠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계단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계단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오랜 시간 상승한 것 같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봉으로 본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가격대는 저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시장이 아직도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호재가 있냐. 뭐 기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중동이든 뭐 아랍에미리트든 뭐 이런 뭐 전 세계 국가나 기관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들어오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싸들고 레디 준비하는 게 많지만 그런 뉴스가 200개가 터져도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폭등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정한 상승은요, 그런 게 없을 때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저는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물가는 잡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경기 침체 징후가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뭐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죠. 자, 그럼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이 경기도 뭔가 그렇게 막 미친 듯한 막 경기 침체가 또 아닌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금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뭔가 방해꾼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시장에 방해꾼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락론자나 비관론자는 유튜브에서 역대급 경기 침체입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집니다. 뭐 다 무너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다 박살 납니다. 이런 약발이 이런 유튜브 영상의 약발이 이제는 안 먹힐 것이다.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도 내가 무섭거나 거기에 현혹돼 있다 한다면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투자 시장에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했죠. 참고도 하고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저만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일단 작년에 그렇게 하락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성공적이었다. 근데 이제까지 계속 하락만 외친다면 그거는 솔직히 주관적인 투자가 아닐 것이고 그건 너무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조회수를 위한 하나의 어그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계속 한 1년 6개월 하락한다고 했으면 이제 적당히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빠진 걸 봐야 돼요. 가격을 고점 대비 빠진 그 가격을 봐야지 올라온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내리박은 이 가격을 보고 첫 번째 상승은 굉장히 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럼 첫 번째 상승에서는 솔직히 많은 매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승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과 한 번의 이 조정 하락 기간 조정이 필연적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상승은 좀 세요. 근데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상승을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미련을 못 버렸던 거야. 더 밑에서 사야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비싼 거야. 근데 이게 조정의 기간과 하락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가 떠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비트코인이 삼파동의 큰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긴 시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올라갈 때는 정말 비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때는 비싸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이든,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저는 비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싸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가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 가서도 비트코인이 뭐 어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산 분들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는 싼 가격에 산 것이다. 저는 비트코인 69K를 뚫고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69,000불을 뚫기 전에 가격이니까 아직 나는 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연도에서 분할 매수해서 매집해가지고 버틴 사람들은요, 내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 우리는 온갖 조롱과 시련, 고통, 아픔을 겪고 그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돈 벌 자격이 더 있어야 돼요. 예, 다 자격이 있거든요. 내년에 사신 분들도 돈 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도 비싸지만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가격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코인 마켓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은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팬케이크 스왑, CFX, 옵티미즘, RNDR, 자 이런 게 있죠. INJ, 스위코인도 있고, 스택스도 있고, 아비트럼도 있고, 앱토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코인이 일주일 동안 많은 하락을 했죠. 큰 폭으로. 자, 이 알트코인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이저 코인이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현재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정말 알트코인으로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연도 안에만 잘 생각해서 심도 있는 알트코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예전 구코인들은 정말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눈으로 봐도 정말 답이 없어 보이긴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이 폴리곤이라는 이 코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알트코인이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왔고 아직 이 저점이 안 깨졌죠. 그래서 아직 알트코인은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역사가 깊은 그리고 많이 올라간 에이다를 보면요, 이게 구독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여기가 이제 2018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다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트의 기준을 저는 볼 때 한 번의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트는 한 번 찔러줬던 이 대하락을 마무리 짓고 큰 반등 뒤에 다시 한번 재차 이 근접하는 하락이, 저는 알트코인은 대다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죠.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트상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면서 또 오랜 기간 이 저가를 깨면서 또 매집을 하면서 뭐 100배가 올랐죠. 자, 만약에 이 저점을 여러분들 깨지 않았다면, 알트코인이 이 저점을 알트코인들이 깨지 않았다면요, 10배, 100배 상승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비로소 30배, 100배가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알트코인이 50배, 10배, 뭐 100배 가려면 이 정도 공포는 나와줘야 선택받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잘 모아서 매집하고 있다가 일부 비트를 매도해서 다시 한번 이 저가의 근처가 왔을 때 담아볼 수 있는 용기. 알트는 뭐 소량 정도, 그죠? 내 자산에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10% 20%든 한번 거의 바닥, 그때 바닥과 함께 비슷한 바닥이 왔네 하고 던져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요, 거기서 로또 한번 터지는 겁니다. 알트코인 솔직히 말해서 로또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로또 터져도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본인 그릇에 맞게 매도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시고 풀 죽어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29,000불을 뚫고 30K를 넘어가면요, 또 다시 환호하는 시장입니다. 예, 양면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뚫고 땡겨 올리면요, 와, 또 40K 간다, 또 이런다고. 예. 40K 가면 어떡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 비트코인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지금 조정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은 짬뽕 앤 탕수육 앤 짜장면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